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원의 소속 남인순 의원입니다. 예, 오늘 사회는 민주노총의 이주호 정책실장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주호입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봄의 사회와 돌봄의 공공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바로 사회서비스원법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오늘 법안을 주도하고 계시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석자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의 사회와 공공화를 위해서 국회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몇 분이 같이 오셨는데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 사무국장 김정란 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노우정 서울지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미조직 위원이신 김경미 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간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는 말씀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사회 돌봄 서비스의 공공화, 사회화를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시고 가장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남인순 의원님 여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보건복지원에서 어제부터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전체 회의 전까지 총 254개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 소위에 보건복지원의 법안 소위에 상정된 254개 법안 중에는 제가 발의한 2018년 5월에 발의를 했는데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이 상정되어 있고 이미 올해 또 공청회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법안 심사 소위나 아니면 다음 주에 열리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이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의 또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어떤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을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공감해서 저도 법안을 냈고 또 정의당의 윤사 의원님도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아직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질 않아서 실제로 올해 4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이 일에 진척이 더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내가 또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에 그 사회서비스원도 직접 다녀왔고 거기는 장애인 관련한 시설 희망원을 직접 위탁하는 현장을 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은 보육이나 또 장기요양, 또 장애,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케어 등 여러 가지 그 돌봄과 관련한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만 사실상 이 시설들이 민간이나 또 개인의 위탁이 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그동안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직접 공공 부분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을 직접 고용을 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이 법안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인데요. 이것이 어떤 정쟁의 논리에 의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특히 이제 민주노총과 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또 보건의료산업노조 또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원 지부가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많은 기자님들의 취재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다음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으로 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보육 그리고 장애 그리고 돌아가시 전까지의 요양과 관련한 모든 돌봄 서비스가 공공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그 자존심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적 서비스가 되지 않는 한은 현재로 굉장히 가족으로 더 이상 돌봄의 영역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확인된 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공공 서비스 영역으로 이미 이 부분이 책임지지 못하다고 보니까 실제로 인간다운 돌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과 우리 관련된 노동조합에서는 돌봄 서비스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영역이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4개 광역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했고 내년엔 11개가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과반이 된 상황에서 시범 사업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본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이것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필요한 예산 역시 반드시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라고 필요한 역할도 저희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현장 발언 2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설립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현장에서 사회적 돌봄을 위해서 가장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노동조합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 김정란 사무국장님 현장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의 사무국장 김정남입니다. 현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장애인활동자 지원사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년간 수차례 반복해 말씀하셨으니 사회서비스원이 왜 필요한지는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 중에서도 가장 기대를 모은 것이 바로 종합재가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순서가 잠깐 바뀌었네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중에서도 가장 기대를 모은 것이 바로 종합재가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 종합재가센터에 채용돼 일하는 노동자가 저를 포함해서 135명입니다. 4개 지역을 다 합쳐도 250명이 안 됩니다. 전국의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는 분들을 다 합치면 약 40만 명 정도인데요. 그 40만 명 모두가 분명 더 좋은 일자리를 희망할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을 공약했으나 결국 0.06%만이 사회서비스원 일자리를 얻은 셈입니다. 입사하기가 바늘구멍보다 작은 상태입니다. 우리 지부 조합원들은 물론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라는 자부심이 크지만 그렇다고 사회서비스원이 0.06%만을 위한 공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부 조합원들은 사회서비스원은 지금까지 저평가되고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했던 모든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노동자가 누구에게나 물어도 저희 돌봄 노동자 누구에게나 물어도 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채용되어 일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고용과 임금이 안정된 상태에서 숙련을 쌓아가며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게 모든 돌봄 노동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사회서비스 노동자라는 자부심이 커지고 더 좋은 돌봄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모두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을 뿐입니다. 0.06%라는 숫자에 대해 어쩌면 정부는 허울은 갖췄으니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0.06%는 앞으로의 더 큰 정책의 마중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는 월급제, 전일제, 로테이션, 2인 1조 근무 또는 팀제 협력 서비스 이런 형태의 새로운 운영 모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완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기관이라서 좋은 것은 눈앞의 실적과 이익만 쫓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여러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 실험이 잘 되려면 안정적인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는 게 상식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전국에 지어지고 제대로 된 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부터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회서비스원 운영 모델과 사회서비스원 일자리가 더 좋아질 수 있는지 현장에서부터 고민하고 또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도 이미 조합원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촉구되는 법 제정을 넘어 사회서비스원이 선도적 모델을 빠르게 확립하고 민관기관들을 견인할 수 있는 법안의 법률들까지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으로서 우리 지부는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 국회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항상 지켜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현장 발언으로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서울 지부장님이 이유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법안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예산 확보를 절실하고 절박하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1년 동안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1년 동안 국가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900에서 1000개 시설을 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18년 5월 총 320개 기관 현지 조사 결과 302개소에서 63억 5,800만 원의 부당 청구가 적발됐습니다. 부당 적발률 94.4%입니다. 63억이라는 부당 청구액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었습니까?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1년 뒤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사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꼼수가 월 59시간만 일을 시키거나 1년이 되기 전에 자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표준 시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재가센터마다 시급이 다릅니다. 시급 최대 800원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노인 장기요양시설 돈벌이 사업 설명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기관의 99%를 죄송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것입니다. 11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시범 사업으로 서울, 경기, 대구, 경남 지역에서 진행을 시작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도 3월 11일 출범을 하였습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현재 실적 운운하면서 재정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민간 시설장들, 재가센터장들의 요구를 반영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황당합니다. 분노가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노동, 노인 돌봄 노동이 되기를 11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실적으로 대하고 있는 시의원들, 그리고 사회서비스법 제정을 국가 책임제라는 역사적 책무로 받아들이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요양정책에 대한 비전과 전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 정도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한평생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어르신들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인권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노인 장기요양 기관을 돈벌이로 보고 민간 재가센터를 인력 용역 업체로 지속시키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뿌리 내리는 첫발이 힘들다 할지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를 위해서 끝까지 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또 사회서비스원 활동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두 분의 현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서로 그 기자회견문 낭독인데요. 전국 보건의료사람노동조합 미조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경미 위원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속성을 위해 돌봄 서비스는 필수 불가결.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법 제정 및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대 정기국회가 지난 9월 2일 문을 열어 12월 10일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이기에 지금까지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 및 개혁 입법들이 처리될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2000년대 이전에 사회복지 영역은 4대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표되는 공공부조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출산, 고령화 같은 사회적 변화로 단순히 소득의 문제를 넘어 생활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화하였고 현금 금융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부상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1, 2인 가구 증가, 기술혁명과 같은 급속한 모든 변화는 우리 사회에 도래할 돌봄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로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무너지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 보편적 돌봄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견들이 많아졌고 문재인 정부 또한 사회적 비전인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회 서비스를 통한 돌봄 서비스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육과 노인 요양, 장애활동 지원 등 민간 시장에 맡겨져 왔던 사회서비스 영역을 공공 영역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수많은 기자회견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였고 많은 국회의원님 또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해 주셨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고령사회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사회화 요구가 증폭하고 있고 공공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존도가 높아 서비스 질 저하와 종사자의 낮은 처우 등이 대두되어 정부의 주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설립 배경입니다. 민간 영역이 주도해서 운영하다 보니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부당 청구와 불법 운영이 만연해 있고 국가 자격증을 가졌지만 시간제 호출 근로로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노동을 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삶만큼이나 사회서비스 질도 불안정해졌습니다. 또한 민간기관 고사 정책이라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폐지하라는 등 보수 언론을 동원한 이념 프레임까지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과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취약한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영역 종합재가 중심의 센터가 확충되어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복지제도는 국가가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의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사회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지속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법 제정 및 예산 확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남인순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자분들한테 호소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 시대 또 초고령화 사회에서 과연 누가 우리의 노후를 돌봐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사회서비스법 제정과 예산이 이번 국회에서 꼭 확보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